금년 2024년은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시너 마을에 13가구의 한인이 이주 정착한 후에 1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63년과 연해주는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의 시작점과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포용, 평화, 상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플랫폼이고 세계 한인 평화 연대를 구현합니다.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서울에서 한번 행사를 했고 지방에서는 사실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고려인들의 아픈 이주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통합과 번영의 모멘텀을 알아보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어떤 불모 지역입니다. 강주 전남이. 이 강주 전남에서 한민족 통합에 신바람을 일으키는 태풍의 핵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강주 고려인 마을 외에 많은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기관으로는 대한민국 재독거청이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주광역시청, 강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현재 같이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멘트 끝나면은 5분 정도 해외 한인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끝이 됐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프닝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의례가 있고요.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인사말과 축사, 선언문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연해주의 사업 계획은 김현동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국내 사업은 김영숙 너머 센터장님이 발표하십니다. 강주 사업 계획은 김병학 관장님이 하십니다. 여기 사업 계획은 다른 말로 9월 19일입니까? 5박 6일 정도 이렇게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바로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멘트해야 되겠네요. 행사가 끝나고 약 30분 정도 동북아 평화연대 김현동 이사장님으로부터 설명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설명이냐면은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민족 문화 행사가 있는데 이쪽에 여기서 약 40개 정도 부스가 설치되거든요. 부스. 행사가 있으면 부스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부스 설치에 대한 설명회가 약 30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기업 홍보, 회사를 홍보하고자 하는 분이라든가 이 문화예술 부분을 홍보하겠다 이런 분들은 자리를 뜨지 마시고 30분 정도 더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오늘 행사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영상 틀어주세요. 왕던 땅 불슬기에 실려서 카자흐스탄 중아시아 러시아 불불이 흩어져 살아가도 우리는 한 가족 고려 사람 아리랑 jinpoldo kalbato 속임 밭도 땀 흘려 일군이 부른 곳도
하리라 하리라 아버님 남기신 성자의 옷 어머님 물려준 조상의 말 가꾸고 다듬고 지키리라 우리는 한결에 거려 살아 하리라 하리라 오프닝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강주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강주 고려인 마을에 외 수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 독보청과 강주광역시청, 강주광역시 광산구청이 협력하는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강주시 추진위원회 발대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순에 의하여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 정면에 있는 국기를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빈 소개에 앞서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빈님들이십니다. 자, 본인 나를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무순으로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님이시고 현재 이 16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김현동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북아 평화연대 운영이사님이십니다. 이황희 운영이사님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추진위원회 집행위원님이십니다. 김강곤 집행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을 연주하시는 분이시죠. 네, 다음은 윤미향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추진위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동북아 평화연대 운영이사를 겸하고 계십니다. 윤미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사남법인 한백통일재단 이사장님 이자영 이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먼 길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대한고려인 협회장 정영순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장님이십니다. 최예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구촌 동포연대 대표님이십니다. 최상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남대 최영화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박상철 총장님 아마 대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대학교 동북아 연구소 연구교수님이신 심원용 연구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 김영용 회장님 모셨습니다. 전남대 디아스포라 원우 회장님을 역임하신 양학일 회장님 모셨습니다. 전 서구의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영숙 부장님 모셨습니다. 3위 블락 대표 라이온스 클럽 회장님이신 박주환 회장님 모셨습니다. 광주시 장애인 육상연맹 회장님이십니다. 양대동 회장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역임하신 박춘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 여성협회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김혜자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구 자원봉사센터 고문 박종숙 고문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전 광주시의 의원이시고 광주 5.18 기록 관장을 역임하신 홍인아 관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대한고려인협회 이사님이십니다. 함애봉개니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임나탈리아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본 행사 160주년 안산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한석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포세계신문의 대표 김용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사회이사이시고 국민통합실천연대 호남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선희 본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장애인 예술인 지원협회 고문님이십니다. 최윤배 고문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서구청 국장님으로 계셨던 조성한 국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행사에 사실 가장 중요하신 분들을 제가 제 일부러 맨 늦게 좀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석 국회의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노심초사 가장 수고하신 우리 임치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님 지금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시청에서 우리 박용수 국장님이 강기정 시장님 대신 오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님은 제가 명칭을 드리를 우리 현지 스님 오셨네요. 제가 이제 곧 현지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저한테 쪽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표근 교수님을 소개를 안 했네요. 육표근 박사님 크게 명함을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박상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박상규 목사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내빈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별도로 내빈 소개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명함이라든가 쪽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아주 노력하시고 중앙 정계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형석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 모시고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치환 교수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먼저 주셔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좋죠? 네. 5월입니다. 5.18인데 10일 남았는데 5월에 연해주를 이주했던 우리 고려인과 한인들 16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광주에서 추진연의 발대식을 갖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러시아나 중국과 관계가 좋았으면 이런 일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외교를 참 잘합니다. 미국, 일본만 그냥 쳐다보고 외교를 하고 있어서 러시아나 중국과는 저희 국가 간의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발대식도 험로가 좀 예상되는, 그리고 또 많은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이죠. 지금 5.18 44주년이니까 저희가 5.18 20주년에 그때 독일의 이제 본이라는 도시에서 거기 그 재외동포들이 5.18 2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서 본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몇 분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동독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을 가르쳤던,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가르쳤던 과외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인데 당시에는 이제 김정일에 대해서 좀 성격이 포악하다, 또 공부도 잘 안 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못 들어가고 남쪽에 있는 저희들을 이제 만나는. 근데 그때 제가 2000년이었으니까 독일 통일이 1989년이었잖아요. 11년 전에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독일이 통일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였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저녁 시간에 물어봤는데 식사 시간에 그 여자 교수님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TV 채널을 공유하는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그만큼 평화와 또 통일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한 연성 권력이 그만큼 대한민국에도 지금 필요한 그런 일일 텐데 마침 KKL 컬처 입스 러시아라는 저희들이 모토를 가지고 160주년 2주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작은 추동들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또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재외동포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은 힘이나마 함께 여러분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석 국회의원님께서 원고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인사말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강주시장님 축사 순서입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 당초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버이날이고 행사가 3가지 이상이 겹치는 걸로 이렇게 또 얘기가 됐습니다. 또 우리 박용수 인권평화국장님 또한 굉장히 바쁘신데 또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용수 국장님을 모시고 축사 태도 내지는 인사말 좀 듣고 싶습니다. 박용수 국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래단임 2주 16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발대식을 오늘 광주 시의회에서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함께 축하드립니다. 강기정 시장님이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상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광주 고려인 마을에 동포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들어서 있지?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고려인 동행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박상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님 와 계시는데 고려인 동행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셔요. 잠깐 서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박수로. 고려인들을 돕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광주 고려인 마을이 서로 협력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써 160주년이 됐습니다. 1864년인데요. 저는 2017년 여름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우리 고려인들이 갔던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까지 우시토베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동행열차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당시에 그 여정을 MBC와 KBC가 다큐멘터리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동행열차를 타고 가면서 정말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이 역사 속에 걸어갔던 길들이 얼마나 험하고 참으로 수많은 순환을 겪어야 했던가를 절절하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고려인 동행위원들과 함께 법률 지원이나 많은 법률가 변호사님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려인 마을을 덮고 지금까지 오늘의 고려인 마을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광주에 이 시기에 고려인들이 옴으로써 사실은 광주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의 역사가 연해주까지 우리 한인 역사까지 품게 됐고 고려인의 역사, 문화, 예술이 광주에 와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문화가 풍성해지고 동시에 아이들이 지금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고려인 마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미래가 이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미래는 더욱 밝아졌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려인 동포들이 오신 것 정말 광주의 축복이어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나 정말 광주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광주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인과 한인의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강의를 한번 듣고 싶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용수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이정선 교육감님의 축사 시간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자리에 불가피하게 좀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 축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축사로 발음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이정선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축사를 보냈고 저쪽에 축기도 보내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회의원 당선자님들의 영상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축사는 양구남 당선자님하고 정진욱 당선자 두 분 영상 축사해 주셨고 안도골 당선자님께서는 대신 축기를 이렇게 보내왔네요.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두 분 영상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광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863년 러시아 연해주로 13가구 한인이 이주하면서 시작된 한인 이주 역사가 올해로 벌써 1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러시아로 파리츠로 불린 고려인 이주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 중심에 서면서 일제모진 탄압을 받았고 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처음 나는 시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축복한 땅을 개척하고 삶의 터전을 이끄는 축복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16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나아가 세계 한민족 동포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자연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광주 추진의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추진위원장으로 도와주신 임치환 제 동포 연구원장님과 참여자 단체 그리고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863년 러시아 연해주 핫산
지신어 마을로 떠난 13가구의 한인들은 가난 때문에 떠났겠지만 그러나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기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광주에서 160주년을 기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고려인의 고난에 찬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뜻있고 용감한 분들이십니다. 더 나은 세상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고려인과 이번에 참여하신 추진위원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님 축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최화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 맡고 있는 최영화 교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총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축하 말씀도 드리고 함께 이 뜻을 기리는 자리를 해야 되는데 총장님께서 오늘 서울 출장 중이시고 그래서 저더러 총장님의 생각을 잘 전하라는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호남대학교는 황성구 고려인 마을하고 굉장히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단에서 맡고 있는 테마로 고려인 마을 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일을 꽃피우는 그런 테마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가서도 이제 학술제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연극 뮤지컬 연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고려인이다라는 작품 만들어서 이렇게 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작년에는 이제 또 저희 고려인 대회를 또 개최를 했었고 또 학술제도 한 2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 160주년 기념해서 학술제를 기획하고 있고 임치한 교수님과 함께 잘 도와서 성실하게 의미 있는 그런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상철 총장의 축사를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려인 한인 2주 160주년 기념사업회 광주 추진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내외기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총장으로서 오늘 이 중요한 발대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려인 한인 2주 160주년 기념사업 첫 행사인 이 발대식은 우리에게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새롭게 그리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중앙아시아를 2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방문에서 저는 고려인 공동체의 삶과 문화, 그들이 겪은 역사적 시련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으며 우리 모두가 한 핏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1863년 우리 조상들은 처음으로 러시아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초기 이주민 조상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생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세 간섭의 자주성의 시련을 겪게 되면서부터 다수의 애국지사들이 연해주로 건너가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1937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극동에 거주하던 17만여 명의 고려인을 불시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 잔혹한 탄압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고려인이 고향과 이별하고 가족과 헤어졌으며 생활의 기반을 빼앗기고 타 민족으로부터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척박한 중앙아시아 땅에서 억척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조상이 물려준 얼과 전통을 소중히 지키고 새로운 사회에서 부과되는 힘겨운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잘 이행하며 적응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 두 번의 방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적 시련 속에서도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잘 지켜오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뿌리를 잃지 않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거행되는 고려인 2주 160주년 기념사업회의 첫 지역 발대식을 통해서 저는 고려인들의 헌신과 희생과 용기를 기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학술대회 그리고 공연 전시를 통해서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새롭게 각인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는 곧 우리의 힘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핀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이 기념사업을 계기로 고려인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단순히 기념 행사만 치르고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선언하자고 모인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강인함은 역사 속에서 꽃피어납니다. 우리의 뿌리를 확인해보고 고려인의 정신을 세계에 펼쳐 보이기 위한 이 여정에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힘이 모이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며 이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호남대학교 총장 현장학 박사 박상철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행사 이후에 이제 9월 5일로 알고 있는데요. 학술 포럼을 또 호남대학교에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인 한인 이주 행사하고 호남대하고 아주 밀접하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태영화 교수님한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선언문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님과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님이십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언문 낭독. 유라시아 평화 협력을 세계 한인 네트워크로부터 K-Culture with Eurasia.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사회적, 역사적 모태가 되었던 연해주 고려인 한인 이민사는 우리 민족은 물론 유라시아 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다보 및 동북아 평화연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협력하여 2004년에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고려인 문화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고려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 기념 유라시아 자동차 랠리 평화 대장정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년 올해는 어려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단체가 국민과 함께 또 세계 한인과 함께 고려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사업은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세계 한인사회, 대한민국 정부,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들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행사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평화 통합 행사로 만들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와 동방선장, 문화교류와 세계시민, 유라시아 평화와 협력 등 전 지구적 가치와 아젠다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것입니다. 2020년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은 세계 고려인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대스로건은 세계 코리안 네트워크와 문화로 유라시아 평화 협력입니다. 우선 대명칭을 고려인 이주에서 고려인 한인 이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863년 조선인 농가 13가구의 연해주 이주와 정착을 근현대사 기록으로 남아있는 한인 이주의 첫 시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가 과거에 살기 어려워 생존을 위해서 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주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 했다면 지금은 모국 사회와 연계해 경제, 문화, 교류의 협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재외동포가 전 세계 고려인 네트워크를 이뤄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경제 문화 공간을 갖게 되어 글로벌 중심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700만 재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동시에 세계 평화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입니다. 우리의 공동문화 자산인 K컬처, 한류가 자랑스럽게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문화로 세계의 평화와 협력을 일으켜 나가는 역할자가 되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로 유라시아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K-Culture with Eurasia를 통해 올해 160주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기념식, 포럼 및 세미나, 문화와 공룡, 그리고 전시회 등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외 한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세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차세대들에게 한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긍심과 역할을 일깨워줄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도 선보일 것입니다. 2024년을 맞아 개최되는 고려인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사업은 우리의 문화로 한반도 유라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꽃 피워낼 씨앗을 심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 내리들께서는 10년 후에도 한인 이주 170주년 기념 행사를 함께 맞이하고 준비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광주추진위원회. 네, 다음은 함께 160주년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호는요, 유라시아 평화협력 K문화로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기하면서 외치는데요. 우리는 하나다. 유라시아 평화협력 K문화로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외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다. 유라시아 평화협력 K문화로 화이팅! 자,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선창을 해주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재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13쪽에 있습니다. 자, 13쪽에 자, 제가 선창을 하고 재창할 때 같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할 때는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다. 유라시아 평화협력 K문화로 K문화로 화이팅! 자, 지금은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우리가 선창, 재창입니다. 자, 우리는 유라시아 K문화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선언문 낭독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경과보고 말은 전남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고 그 디아스포라 학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처음 정립하신 분이십니다. 정립하신 분이시고 이번 행사를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아마 2-3시간 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상하시느라고요. 직접 광주에서 서울까지 또 발로 뛰신 분이 바로 임치한 교수님이십니다. 임치한 교수님 모시고 경과보고 및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이구나. 결정적일 때 자리 가지고 어디 앉아야 될까 이렇게 그냥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분 나쁘게도 만들고 이것이 또 시민사회단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그 광주 광역시 또
전라남도 여기 그 시민사회단체 이사장 대표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원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경과 보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과 보고에 대한 그 이야기는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왜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계 그 한인, 요즘에 말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러한 같은 한민족이 세계에 중국의 화인, 화교나 유태인처럼 이렇게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그 힘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또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아직도 유랑하는 민족으로 살아남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50년대나 60년대에 한국이 어려웠을 때 정말 가난할 때 그럴 때야 뭐 용서가 되고 그러지만은 또 방송에서 하는 소리 하면은 뭐 세계 10이다 뭐 세계 1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광산구를 봐도 그렇고 광주광역시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 명칭이 뭐냐면은 외국인 주민이에요. 사실은 외국인 주민인데 외국인은 뭐고 주민은 뭐냐, 이 사람들이 외국인입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나 지금 광산구청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광산구청처럼 또 광주처럼 이렇게 잘하는 데도 없어요. 지금 다른 구는 그런 과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갖게 한 것입니다. 광주는 이 고려인들하고 조선족 일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국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뭐 MBC 방송이랑 그 가가지고 뭐 봤더니 아주 감명 깊은 그 장면을 봤다. 근데 사실은 그 이 광주라는 도시가 이 고려인들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1991년도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사이비 공화국이 있을 때 이미 광주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국의 교육부가 이 재외동포들 교육을 시키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광주 사람들이 모금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 돈이 얼마 모아졌냐면은 5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달러로 그러면 바꾸면은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 아니겠어요. 제가 좀 말을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옛날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러시아, 그다음 중앙아시아 이 지역에다가 6개 한글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때는 호남대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제자들이 또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사로 해서 지금도 그 많이 처음에는 광주 한글학교였어요. 전부가 대부분이 그 앞에 이제 카자크,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이르크츠크, 하바로스크 뭐 명칭이 좀 붙기는 붙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 당시 5천만 원이면은 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달러로 그때 1대 700으로 바꿔질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한글학교에서 이렇게 키웠던 한국말을 키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면은 우즈베키스탄의 광주 한글학교, 나중에는
지역주의 때문에 그만 뭔 말이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와서 아이 전라도 뒤에는 요금 안 되니까 전라도 것들이 이런 것도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세종한글학교로 해서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내가 한 5,000명 학생들 저기서 가르쳤는가 그랬더니 한 7,000명을 지금 한국말을 하는 양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남대학교로 다 올 줄 알았더니 전남대학교는 안 오고 어디로 가냐 다 돈을 많이 주는 서울에 있는 학교로 다 갔어요. 그 뭐 서울에 있든 광주에 있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계 한민족이 어떤 식으로 힘을 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글학교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광주 시민들을 볼 때 인사를 잘하거든요. 사실은 속도 모르고 좀 미친놈같이 인사를 잘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 내준 그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저 박찬영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안은 세계적인 그 디아스포라 연구소였어요. 저서도 한 70권 이상을 공전을 내고 그래서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쫙 정리를 다 했는데 어찌됐든 요즘에는 호남대학교 그 다음에 광산 무적이 이제 그 고려인으로 같이 살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 많이 해서 저도 이제 그쪽에 엄청나게 도와주려고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고려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살기 편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23년 동안 재해동법 기본법 바꾸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바꿀 줄 알았더니 그걸 안 바꾸고 지금 대통령이 그거 바꿔줬어요. 어찌됐든. 근데 그 법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법 개정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고려인이나 조선족 동포들로 하여금 한국인으로 또는 한민족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아니면은 연해주나 여기 살더라도 한국과 밀접하게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게 이런 만들어주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한국어 교육을 이 광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통일까지 연결되는 아주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좀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 아까 출발은 광주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출발은 이렇게 잘했는데 중간에 딱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고려인들이나 이 조선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가 눈에가 잘 안 보여요. 아무 좋게 봐주려고. 왜 그러냐? 제가 작년에 그 인천광역시에 웰컴 센터를 만드는데 제가 자문 역할을 상당한 기간 동안 했어요. 그 웰컴 센터가 뭐냐? 재외동포가 인천이 재외동포 도시다. 자기들은 300만인데 재외동포 700만 해갖고 1000만이다. 그 정치 그 시장이 상당히 뻥을 쳐도 보듬친 건 아닌데 이거 공무원이 생각할 수 없는 말을 정치인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 실현되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는 참 쪽팔리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천시도 시장이 아예 예산을 그냥 탁 만들어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이것이 자기들 살 길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아까 인천시는 시장 밑에 국장이 있는데 그때 7개 팔을 해갖고 제외 동포 가로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제외 동포가 나는데 여기는 외국인 주민과가 법률적으로는 외국인 주민과가 맞아요, 법률적으로는. 근데 법률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려서 이들과 더불어서 세계 한민족 공동체. 루테인 무섭잖아요. 중국 화교는 무섭잖아요. 앞으로는 코리아도 이렇게 무섭게. 그래서 이 한국을 넘보지 않게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더불어서 무시하지 말고
중국 조선족들 얼마나 무시하고 또 고려인들 얼마나 무시하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은 아니니까 여기 자리에 있겠지만 그래서 이들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잘 해보자. 그러면은 무엇부터 고쳐야 되냐? 과연 광주광역시가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그런가?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바람잡이 하는 것이 지금 바람잡이 하려고 앞에 나온 것이 지금 여기 160주년 기념 사업 추진단을 구성을 한 것이고 여기 끄떡하면 160주년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식으로 오면 이거 몇 년이겠어요? 하와이 120주년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떤 것이 더 한국에서 유행이냐? 하와이 120주년은 다 알는데 160주년 40년이나 더 높은 얘네도 여기에 그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160주년이 뭔지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지만은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잘 지내면서 왜 우리 동포들이 거기서 그 오랜 세월 동안 166년 동안 그들이 보호를 해준다고 봐야죠. 때리기도 했지만은 보호도 해준 거 맞잖아요. 이런 그 일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면은 이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 우리 김현동 그 이사장이 2022년 11월부터 이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뜻이 너무 가력하고 높아서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그 아까 말한 자리 가지고 요리가 저리가 정신이 해갖고 나도 정신이 헷갈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못한 것은 그냥 무시하고 자는 것 해가지고 광주나 전남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다시 도약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여기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박상규 그 고려인 마을 그 동행위원장 같은 부분은 LA에서 오래까지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것은 잘하니까 이제는 저쪽에 고려인이나 이제 조선족 같이 더불어 살게끔 앞장서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그 정치적 힘 있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그 뒤에 따라갈 참이니까 앞으로 앞장서서 좀 잘 해주시고 힘을 좀 많이 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환 명예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듯이 경과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의 가장 메인 이벤트입니다. 사업계획 듣는 시간이거든요. 고려인 한인이주 160주년 기념 사업계획 발표 시간입니다. 김현동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러시아 연해주 사업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우리 김현동 이사장님께서는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우정농장이라는 농장을 광활한 농장을 현재 콩하고 또 뭘 재배합니까? 현재 재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굴 보시면 좀 까무잡잡하시죠. 그래서 이론과 행동이라 해야 됩니까? 이론과 이 행동을 동시에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환 160주년 상임 공동 추진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의 고려인들의 10년 단위의 기념사업 추진은 140주년부터 2004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30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의 고려인들의 의미도 대단하지만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넘나들면서 10년 단위의 고려인 동포들의 의미는 30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신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2004년에는 남북너가 공동으로 140주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하고 러시아에서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140주년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조직위원회에서 우수리스크의 고려인들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수리스크의
140주년 기념관을 승인하고 그 기념관이 2009년도에 마련되어서 고려인들의 러시아에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전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있었고요. 2014년에는 그 10년 이후에 2014년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모스크바에 집결을 해서 유라시아를 횡단하고 두만강을 건너고 휴전선을 건너서 광주, 부산을 거쳐서 그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를 횡단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협력을 몸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 살아왔었던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발상과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세계 속으로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0주년의 행사는 대단히 기대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러시아를 유엔 제재 국가로 지금 하고 있고, 그거에 상응해서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정부가 140주년, 150주년에 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외교부가 다 이 160주년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 140주년과 150주년 행사들을 보면서 어떤 공간들이 확보가 됐냐면, 민간 교류는 그대로 유지하고 환영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돼 있는 양국 정부의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60주년은 정부가 아닌 그야말로 이제 시민과 민간, 동포가 주도가 되는 기념 사업으로서 자리매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가 그런 자리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에는 지금 러시아가 큰 나라지 않습니까? 모스크바 쪽은 전쟁 때문에 약간의 위기감도 있고 그를 추모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념식이고 축제냐 뭐 이런 분위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나 이 극동 지역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30여 년 동안 고려인 동포의 제2주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서로 우호 평화 협력의 노력들이 이렇게 쭉 많이 진전되면서 모든 이런 그 위기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불식시키고 우리는 어쨌든 이 관계들을 유지 발전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정부나 블라디보스톡시, 우즈리스크시 이런 데들은 또 러시아 전체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올해의 하나의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올해는 연해주, 고려인들 이주의 고향인 연해주에서 유라시아 고려인 기념 행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런 이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하에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온 바는 지금 고려인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 제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160주년 연해주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요. 그 대략의 사업 내용들이 이제 결정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동안에 주로 사업들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듯이 K컬처라고 하는, K라고 하는 건 꼭 한국만 일컫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에 있는 우리 코리안들의 문화를 전반을 이로 표현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스리스크에서는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와 최재형 민족학교, 아리랑 가무단 이런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160주년을 기념하는 대학무용극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은 매년 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매년 축제인 추석 행사를 160주년 기념 추석 행사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전국에서 러시아 처음으로 전국 씨름대회를
러시아 씨름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광주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은 포럼 행사가 유라시아의 고려인들의 또 처지와 이런 시대에 맞는 주제들을 설정해서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동포단체,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제 동포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의 마당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 그 블라디보스톡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해변공원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 광장에서 이 올해의 사업을 위한 그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약 40개의 부스가 3일 동안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40개의 부스 가운데에는 약 한 20명이 올라가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 광장의 그 주변에는 굉장히 한 200평 공간 나름의 전시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공간에서 40개의 부스와 무대와 그 다음에 전시 공간에서 우리 고려인들의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문화예술, 중국 동포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들이 어우러지는 한 마당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16페이지를 보시면 대강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약 30분 동안 광주에서 이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한 30분 정도 따로 이렇게 상담 시간들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한 뭐 예술적인 참여, 전시회 참여,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참가단 참여 이런 일들을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이제 그 직항이 없습니다. 직항이 없는데 이제 배도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게 연기를 통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 160주년 행사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연길과 연해주, 그러니까 조선족과 고려인 사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우리 유라시아 동포 사회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우리의 교통로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길로 가서 비행기나 버스를 통해서 우리 고려인 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이 여정을 이렇게 담아볼 생각이고요. 거기에 약 한 300~4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교통편을 지금 전생이나 전생 버스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희가 30~40년 동안 노력해서 만들어 온 대륙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동포들과의 이 연결,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광주의 여러 시민 여러분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해주 사업에 대해서 김현동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내 사업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국내 사업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조금 되게 자세하게 했는데 그냥 되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만 되게. 요 17조 표를 중심으로 보시면 크게 지금 5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16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해서 요거는 저희가 추진위원회 전체 발대식을 2월 22일 날 국회에서 하셨고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많이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다 준비를 각자 하고 있으신데 광주가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오늘 발대식을 하고 있고 다음번에 안산 추진위원회 지금 추진위원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는 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진위원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가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셔서 집행위원들이 같이 전국적으로 회의를 이제 요즘엔 줌으로 많이 하니까요. 하면서 전국 행사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행사에서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념식과 문화행사, 공연 등이 전국 각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표 옆에 있는 안산, 인천, 천안 요거는 지금 정해진 곳만 써져 있는 것이고요. 지역별로 서울, 경남, 경북 이런 데들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고려무용단이 8월 말에 들어와서 전국 순회 공연을 그 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기념 행사를 하면 무엇이 남을까를 이제 이거 남지 않고 그냥 행사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60주년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전국 행사들이나 고려인들의 삶, 이주 역사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그 집행위원들 중에서 영상 콘텐츠 담당하시는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다 촬영하고 계시고요. 목소리를 담아서 또 고려인 마을 가서도 촬영을 해서 담을 거고 이런 기록들을 저희가 남기는 그리고 그거를 또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포럼, 학술 대회 이런 건데 지금 요 학술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저희 임채영 공동 추진위원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준비하시는 전국 한 4-5군데의 그 지역마다의 고려인이나 저희 제중동포들이나 사할린 동포들 해서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그 고려인들과 한인들 그런 분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또 일을 하셔야 되는가 경제적인 어떤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 포럼과 또 역사와 학술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청년 포럼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차세대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한다든가 하는 그런 포럼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배너 사진전으로 이제 각 그 지역에서 준비하는 전시라든가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중앙에서 만들어서 전국 행사와 결합해서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시민 방문단을 모집합니다. 요 행사들이 국내 행사들이 대부분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국내에서 다 순회하면서 이루어지고 나면은 연해주로 19일에 건너가서 21일 고려인 문화의 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블라디보스톡에서의 행사라든가 전시 이런 부분을 같이 관람하고 한민족 네트워크에 이제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시민 방문단 모집을 각 지역별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명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학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광주광역시 사업을 3분 이내로 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전시, 포럼, 공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전시는 이번 달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 대나무숲에서
광산구와 카자흐스탄 고려연협회가 주최를 하고 저희 월곡 고려문화관과 카자흐 국립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그쪽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희귀한 고려인 관련 자료를 모아서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으로 사진 전시를 하는 것을 스타트로 하고요. 또 이 사진전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9월 5일에 호남대학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은 여러 가지 정책, 역사, 사회 그리고 인문학 또 지방까지 합해서 광범위하게 할 것인데 이건 호남대학교와 160주년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하고 또 조선대학교까지 합심해서 아마 포럼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이 기회에 전시를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공연은 나는 고려인이다라는 이 공연이 여기 지금 최영학 호남대학교 교수님 계시는데 2017년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에 즈음해가지고 만든 종합 뮤지컬입니다. 연극, 또 영상, 또 각종 퍼포먼스가 합해진 고려인의 그래서 잊어버린 날이랑입니까? 그리고 기억하는 날이랑 일어서는 날이랑 3부작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 이렇게 해외 공연까지 해서 대단히 큰 간체를 받았고요. 이것은 또 자막이 러시아어까지 지금 다 만들어져서 아마 이것이 굉장히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퍼포먼스가 될 겁니다. 이거 셀카가 될 것이고요. 그 기회에 사진전은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연이나 포럼에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계속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려인의 유일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고려인의 그 남긴 모든 수적을 지금 소장하고 전시하는 월곡 고려문화관에서 5월 21일 세계인의 날인데 5월 21일에 개관 3주년 기념 고려인 러시아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조그만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 37페이지, 42페이지 거기 자세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짧게 광주 지역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행사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되고요. 그러면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사진 찍으신 분이 하나, 둘, 셋을 하셔야 돼. 뒤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유라시아 평화연합 K문화로 화이팅! 지금 잘했네. 네, 박수.